안녕하십니까. 한문학 강좌 TV를 맡은 한의사 이한영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조금 전에 사실은 녹화를 시작했는데 말을 어느 정도 진행한 다음에 화면 바꾸는 거를 눌러야 된다는 게 모르고 또 화면을 끄는 거를 눌렀어요. 그래가지고 다시 시작하게 됐습니다. 자, 제가 무슨 말을 했냐면은 제가 지금 오늘 이 시간에 녹화 시간은 새벽 5시 반이에요. 그런데 어떤 경우는 저녁 때 퇴근해서 하는 경우도 있고 어떨 때 공휴일이나 일요일 날에는 낮에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음질의 상태를 보면은 새벽이 제일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자, 시간에 의해서 제가 녹화하고 이렇게 적응하는데 조금씩 다 다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은 저는 같은데 그 시간에 의해서 음질의 상태라든가 제 컨디션 상태라든가 이게 다 다르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글을 보는 데 있어서도 일종의 이것은 현상이거든요. 중경서에 나와 있는 현상. 그러니까 병의 증상은 현상입니다. 다만 그 현상을 표기하는 방법이 사람에 따라서 다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가 중경서를 배운다는 게 뭐죠? 중경의 글을 읽는다는 게 궁극적으로 뭔가? 중경이 본 현상을 우리가 중경의 눈을 통해서 보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문제가 발생이 되는 게 중경의 글에는 중경 한 사람의 의도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 사람들의 의지들이 여기에 내포되어 있다는 거예요. 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것은 배우고 후세 사람이라도 배울 건 배워야죠. 그 사람들도 굉장히 연구를 많이 했고 어떻게 보면 당대에 제일 가는 학자들이었기 때문에 우리가 그 당시에 어떠한 사고방식으로서 이 조문을 이해했는가 그게 일종의 해석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떠한 현상을 내가 보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중경과 그 전수 과정 중에 사람들의 인식을 통해서 중경의 글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중경의 글을 통해서 우리가 현상을 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중경과 같은 안목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은 이 현상이 있다 하더라도 이 현상을 놓친다는 겁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 상한 13일이 지나갔는데 병증이 풀리지 않았다. 이 풀리지 않았다고 하는 것은 이 사람이 의도했을 때는 이 정도 병증이 한 보름 정도가 지나가면 웬만한 외감으로 우리가 병이 생긴 것은 풀리게 마련이죠. 그러니까 풀리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특징적인 증상을 여기서 딱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보면은 저는 의심이 조금 많은 편인데 처음에는 저도 글에 굉장히 빠진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나중에 보면은 의도적으로 또 그렇게 끼워 맞춘 것도 있습니다. 그 많은 증상 가운데 왜 흉염 많이 구하했느냐? 이거는 여러분 소시오탕의 대표적인 필연지증이잖아요. 흉역 고만까지는 아니다 하더라도 흉역 부위에 어떠한 문제가 발생이 되어지고 구토증이 있을 때는 소시오탕의 적용증이죠. 그러면 무조건 소시오탕을 쓰면 됩니다. 그러니까 상한에 13인이 경과했던 하지 않았던 그게 중요한 건 아니죠. 현재에 나타난 특징적인 증상이 흉염만이 구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 사람이 일포소 발조혈이라가 자 우리가 새로운 또 용어를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발열이라는 말을 쓰지 않고 또 그리고 구체적인 시간 일포라고 하는 것은 요즘 말로 해질 무렵 그러니까 오후 한 3시에서 5시 사이를 보통 말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초저녁에 저녁 시간에 들어갈 무렵에 조열을 바란다. 여기서 조열이라는 새로운 어떠한 용어가 쓰여진 거예요. 자, 제가 어떠한 열을 발열이라고 하는 어떠한 현상을 표기를 달리할 때는 반드시 이유가 있고 그것은 병이에 따라서 발열의 현상이 다르다고 하는 것을 말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일포소 발조열이라는 것은 초저녁물에 열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한열 왕래하는 약간의 또 다른 모습이죠.
그러니까 이게 자 이거는 일종의 소위 말해서 양명증에 해당되는 열이죠. 그리고 이 어느 정도 시간이 경과하고 나서 이랬어요. 이 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다가 시간이 경과인데 약간 할의를 하면 이런 소리죠. 약간 할의를 한다는 거예요. 자, 이게 왜 열이 발생되면은 열의 어떤 것에 우리 몸에 특히 그 소화기 부위라든가 진액이 고갈하게 되면 변비의 성향이 있는데 그거와는 다른 반대적인 현상이 벌어진 거죠. 이거 이해하기 쉽지 않습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예. 그러나 큰 틀에서 봤을 때는 이때는 흉욕고만이 여기서 흉염만이 제일 중요한 단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도 이 사람이 자 이것은 본래 시효증으로 자 하지 했는데 예, 합법을 썼는데 그 마치고 나서 할의를 얻지 못했다. 그런데 이제 도리어 할의하는 것은 예, 이것은 어떻게 보면 전부 다 여러분 주의 문자입니다. 예, 추정한 거예요. 이것은 아마 의사가 환약으로서 하했다고 하는 사실을 알 수가 있다. 왜? 할의하면 안 되는데 할의를 했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여기서 이런 말도 우리가 그 당시의 사람들이 자 이런 말들이 후세 사람이 쓴 글이라 할지라도 이때 당시에 그 우리 한의학의 어떠한 그 관리라든가 치료하는 방법을 우리가 엿볼 수가 있죠. 요 말로 해서 환약. 도대체 이 환약은 어떤 종류의 환약이냐 이런 말이죠. 자, 조혈은 실이다. 이것도 여러분 일종의 이런 것도 전부 다 위탁입니다. 예, 그냥 누군가가 집어넣은 글이에요. 그러니까 좋게 말해서 주석이죠, 주석. 예, 조혈은 실이다. 자, 우리는 이것을 그냥 받아들이고 있는 거죠, 지금. 예, 틀린 말은 아니고. 그러니까 여기에서도 보면은 우리가 보통 허실이라고 하는 개념, 여기 몇 가지 중요한 개념이 나와요. 물론 여기는 허는 없지만 상대적으로 허와 실의 개념이 여기에 내포되어 있다. 이렇게 쓰여져 있다. 이런 경우는 먼저 이것은 올바른 치료법이 아니다. 예, 이것은 환약으로 치료했는데 이것은 올바른 치료법이 아니다. 먼저 마땅히 소시효탕으로 외증을 풀어주고 예, 상대 뒤에 가서 시효가 망초탕으로 그 뇌를 풀어주면 된다. 여기에도 여러분 여기는 뇌가 생략이 돼 있죠. 예, 생략이 돼 있고 예. 예, 외라는 개념, 내외. 그러니까 표리라는 개념과 내외의 개념은 약간 다릅니다. 그러니까 내와 외는 약간 서로 간의 상대적인 개념. 무엇이 무엇보다 바깥에 있는 병증이다 할 때는 외증이 되고 상대적으로 안에 있는 병증이다 하면 내증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태양병에도 뭐 저는 좋아하지는 않지만 태양병에도 표증이 있고 뭐 내증이 있고 이런 개념이 있잖아요. 양명에도 있고. 예. 그러니까 이것은 그 당시의 사람들의 해석했던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게 우리가 싫던 좋던지 간에 상한론에 나타나 있는 일종의 여러분 병증을 이해하고 치법의 기준을 세우는 데 있어서 나름대로 기준을 세운 개념이라는 거죠. 소위 말해서 허실이라든가 내외라고 하는 것. 그것은 결국은 뭐죠? 병의의 개념이 있다. 병의. 그리고 이 열이라고 하는 걸 구체적으로 잠깐만 얘기를 하잖아요. 옛날 사람이 열을 병성으로 봤습니다. 이게 열이냐 한이냐. 예. 이것은 전부 다 그러니까 이게 무엇을 말하는 거죠? 이게 바로 팔강변증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상한론 조문에 보면은 예전 사람도 팔강변증에 의해 가지고서 현재 나타난 증상들을 해석했다라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이런 것들이 여러분, 예, 우리가 그냥 철학적으로 말하면은 여러분, 예, 저 철학 모릅니다. 예, 그런데 상한론을 공부하면서 자연히 알게 돼요. 예, 자연히 이해가 됩니다. 철학이란 게 다른 게 아니에요. 이거 해석입니다. 해석. 예, 거창하게 말해서 현상에 대해서 상한론에 보면은 어떠한 방식으로 이 현상을 해석하려고 했는가. 예. 이게 중요한 거죠. 이런 것이 결국은. 예. 그러니까 우리 한의학은 결국은 어떠한 현상에 대해서
팔강에 의한 표리, 한열, 허실 이와 같은 개념으로 해석을 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멋있는 학문이에요, 여러분. 예. 그래서 여러분 해석이라는 거는 이 현대까지도 계속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변합니다. 시대에 따라서. 자, 이런 것들을 한해 들어온 초보자들한테 얘기해주면 받아들이기가 어려워요. 이 내용이 어려운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뭐냐면은 이 이면에 어떠한 그 철학적인 문제가 담겨 있는 거예요. 이것은 꼭 우리 한의학에만 나타나는 게 아니라 모든 현상, 그러니까 심지어는 문헌에 대한 것들, 공자에 대한 해석. 자, 우리는 지금 공자에 대한 해석을 우리 조선시대는 어떻게 했죠? 주자 철학을 통해서 봤잖아요. 그리고 극히 일부지만 양명학을 통해서 공자를 이해하려고 했잖아요. 근데 현대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실용적인 관점이 있어야 되죠. 그러니까 해석은 시대에 따라서 변한다는 거예요. 자, 이와 같은 현상에 대한 옛날 사람의 그 해석과 현대인 해석이 같을 수는 없습니다. 예, 다만 옛날 사람들은 이런 식으로 구분을 해서 이해하려고 노력했다는 거. 실이다, 외다. 그러니까 허실 내외의 개념으로서 이해를 했다고 하는 거. 그렇게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자, 상한 13일이 지나도록 병증이 풀리지 않는 것을 과경이라고 한다. 이거 우리가 앞에서 배웠죠. 소시오탕증에서 과경이란 말. 그러니까 경과라는 말과 과경이라는 말은 틀리다는 거. 의미가 있습니다. 이게 요런 글자가 중요한 그 시대 사람들의 해석이에요. 일종의. 여기는 이 경은 지나가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일종의 경을 말하는 거예요. 태양경, 양명경 이런 걸 말하는 거예요. 13일이면 육경을 두 바퀴 돌고 나서도 풀리지 않았다 이런 뜻이 내포되어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이거는 기계적 해석이고 이 말이 틀리던 옳던지 간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예전 사람은 이와 같은 방법을 통해서 병증을 이해하려고 노력했다라고만 우리가 이해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걸 맞다고 할 필요가 없습니다. 전혀 그렇게 우리가 이렇게 단정 지을 필요가 없다는 것. 조문에 이르기를 상한 13일 불해자는 이것으로 가히 전경의 단서를 알 수가 있다. 이런 식으로 해석했다는 거예요. 그 당시 사람들도. 그러나 저는 이것을 부정하는 입장이죠. 그러니까 육경이라고 하는 말에 어떠한 육경은 일종의 기호고 무엇인가를 이렇게 대변하는 말이지 육경 자체, 태양 자체, 양명 자체의 의미를 부여하는 해석은 저는 취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저는 그 기릭동동이 유일하게 그와 같은 것을 한 사람입니다. 그래야지 상한론의 이면에 담겨진 글이라든가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범위가 늘어나는 거지. 이것은 저는 후세 사람의 글이라고 단정 짓습니다. 이런 거는. 이 병증의 소양병이 풀리지 아니해서 양명병으로 전속할 때에 전속이라고 하는 것은 완전히 전입된 것이 아니다. 아직은 소양병에 뿌리를 남겨두고 있다. 그래서 흉여만이라고 쓴 겁니다. 흉여만하고 구토증이 있다. 그런데 일포소발조율이라고 하는 것은 양명증의 어떠한 조짐이에요, 여러분. 그 자체가 전속할 때는 먼저 마땅히 소시오탕을 써야 된다. 그런데 이에 앞서서 당시의 의사들이 환약으로 합법을 쓴 거예요. 그런데 환약이라고 하는 건 어떤 적이겠죠? 효과가 더디죠. 시간이 지나야 나타나는 거죠. 심지어는 하루 이틀 바로 나타나는 경우도 있고 하루 이틀 지나서 나타나는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 환약을 썼을 당시에는 할의를 일으키지 않았다. 어떻게 해서 안 했냐면 환약의 효과가 탕약의 성질보다 더디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얼마 지나고 나서 시간이 경과하고 나서 조금 할의를 했다는 거죠. 자, 조혈은 실이다고 하는 것은 마땅히 여기에는 소시오탕이나 승기탕으로 써야 되고 파도라든가 감소로 만들어 놓은 환약은 합당하지 않다. 근데 아마 그 당시에
파도하고 감수를 배합해 가지고서 그 약을 썼다고 하는 것이 기록에 나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말을 하죠. 그리고 이 약성으로 인해 보면 그러니까 고대에 올라갈수록 약의 어떤 그 약성이 엄청 강한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 파도 먹어본 분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파도는 이렇게 파쇄를 해가지고 창호지나 이런데 신문지에 기름을 짜가지고 담아가지고 무거운 돌을 놓아가지고 기름을 제거를 해야 돼요. 약성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이 파도는 정말 뭐 먹자마자 정말 조심해서 써야 되는 약이에요. 저도 젊었을 때 파도 한번 썼는데 제 친구한테 썼는데 화장실을 뭐 하루에 한 10번, 20번 가가지고 결국 출근을 못했다고 합니다. 감수는 제가 먹어봤고요. 정말 어마어마합니다. 환약으로 먹었는데 한 서너 시간, 4시간 정도 한 저녁 10시에 먹고 잤는데 새벽 한 2시에 정말 어마어마해요. 정신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게 명현반응이에요. 그런데 소위 말해서 수사, 물대변을 보는데 장에 있는 노폐물이 다 빠져나가더라고요. 그때 당시 제가 몸이 굉장히 많이 안 좋았었어요. 근데 후배가 지어준 그 환약을 먹고 한 몇 개월 먹었더니 굉장히 등이 아팠던 게 풀린 경험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권할 수가 있을까 싶을 정도로 웬만한 사람은 진짜 힘들 것 같아요, 여러분. 그 치료가 아님을 알 수가 있다. 당시의 의안이 어떠했는지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파악할 수가 있다. 그러니까 예전 사람들의 치료 방법은 지금처럼 이렇게 복잡하지가 않습니다. 그냥 단순해요. 그냥 합법을 조금이라도 합법을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와 같은 합법을 쓰고 나서 흉욕고만 있을 때는 이와 같은 환약으로 쓰면 안 된다는 사실을 파악했다는 것을 우리가 미루어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자, 흉염만이 구정, 시효증 갖추고 있으나 일포소발 조율은 양명의 반응이다. 그러니까 걸쳐 있는 거죠. 조열 위실로 여기서 그 실이다 그러면 위실을 말하는 거죠. 그냥 위가실 또는 내실 이런 뜻이에요. 이것으로 인해서 여러분 복만하게 되고 혹은 대변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때는 초기에 있어서는 여러분 소시오탕을 써도 대변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대변을 보면서 병증이 풀리는 경우가 있다라고 조문에 나와 있어요. 득시이해. 시를 얻고 풀렸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득시이해. 아마 요 뒤에 제가 써놨습니다. 득시이해. 득시이해. 자, 소시오탕을 복용함에 흉염만이 풀려서 상초로 여러분 소통이 되고, 그러니까 이거 예전에 썼던 방식이니까 그냥 그대로 인용을 했습니다. 상초가 통해서 진액이 아래로 내려오면은 위기가 이것으로 인해서 조화를 이루어지나, 조열 구역이 아직 풀리지 않은 경우에는 사기가 내위로 이제 전속하는 것이니 이럴 때는 조이생기탕을 쓰기 전에 흉염 많이 있으니까 소시오탕에다가 예를 들어서 이제 망초라든가 이제 뭐 대왕을 쓸 수도 있겠죠. 여기서는 이제 망초를 썼으니까. 근데 우리가 보통 대왕이 대변을 부드럽게 해주는 작용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망초가 어떤 굳어 있는 것 물질을 이렇게 연화시키는 작용을 한다고 합니다. 당시의 의사는 망초의 주치증으로 여기는 것을 뭐라고 여기는 망초를 조실을 풀어주는 거로 여기기보다는 당시에는 조혈을 풀어주는 것으로 생각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대왕이나 망초를 일방적으로 그러니까 조실을 푼다라고 하는 것만 파악하지 말고 결국은 조혈을 풀어주게 하는 거라는 거. 그러니까 같이 이해하는 게 좋습니다. 우리가 대변을 본다. 조실을 풀어준다라는 것은 결국은 조혈을 풀어준다는 뜻이 내포되어 있다는 거죠. 만일의 경우 조혈이 풀리지 아니해서 그 극징에 이르게 되면은 조시가 앞으로 이르게 되니 그 미연 기연에 아직 그러지 않고 이미 그와 같은 상황에 이르렀다든가 그럴 때는 우리가 이런 처방을 쓸 수가 있다. 시오가 망초탕을 쓸 수가 있다. 또 나가서는 여러분
조의승기당을 얼마든지 저는 뭐 쓸 수 있다고 봅니다. 자, 이것도 뭐 제가 그냥 지면도 많이 남고 쓰고 싶은 얘기가 있었기 때문에, 무릇 중경은 일찍이 허실에 묶이지 않았다. 제가 이거를 보고 이해하지 못했던 게, 아니 인삼은 보약이고 망초는 소위 말해서 사제인데 이것을 병용했다고 하는 사실에 제가 놀란 겁니다. 이해가 안 돼요, 이해가. 그렇기 때문에 제가 그 얼마나 많이 편견을 가지고 있었는가. 예전 사람은 이렇게 썼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쓰는 기억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처방에 인삼과 망초를 이렇게 해서 병용해서 쓰는 경우 있습니까? 거의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잠재의식에 이 허실을 너무나 지나치게 구분을 했기 때문에 병용해서 쓰기가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누차만 우리가 명분에 얽매이지 않아야지만이 우리가 옛날 사람들의 사고방식을 우리가 파악할 수가 있다. 이게 제 궁극적으로 하고 싶은 얘기는 이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게 모르게 많은 편견에 이미 길들여져 있습니다. 사실은 보약, 치료약. 저도 평생 이렇게 하면서도 지금도 여러분 이런 데에 쓸 때는 갈등을 느껴요. 인삼하고 대왕을 쓸 수가 있는가? 쓸 수가 있습니다. 인삼과 망초를 같이 쓸 수가 있는가? 쓸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옛날 사람들이 이와 같은 제시를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고는 의학 이전에 형성된 고대 사람들의 의식 속에는 이와 같은 허실의 개념이 그렇게 심하지 않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혼용에 쓰는 거죠. 이것이 나중에 이제 허실과 표리 이런 것들이 점차적으로 엄격하게 구분이 되어지면서 약들도 거기에 따라서 갈라지게 된 거죠. 물론 후세방의 개념들이 무조건 제가 잘못됐다 그런 게 아니에요. 합리적인 게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고방을 배우는 데 있어서는 그와 같은 것들이 문제로 작용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자, 다음 점은 여기서도 또 나오죠. 상한 13일에 풀리지 않았다. 요것도 주석으로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 근데 어떤 책에는 정문으로 들어가 있죠. 이 과경이라는 말 나와 있죠. 요거 시자도 눈여겨봐야 돼요. 때때로 서모한다. 때때로 왜 서모라고 하지 않고 때자를 썼을 때는 항상 우리가 이게 의미를 부여를 하고 생각을 해야 합니다. 왜 시자를 썼을까? 왜 때때로 서모를 한다고 했을까? 이것은 열이 있기 때문이니. 자, 이것도 여러분 해석이죠. 서모라고 하는 것은 서모라고 하는 증상은 열이 있기 때문이다. 이런 소리잖아요. 이것은 누군가의 주석입니다. 누군가의 견해가 이 조문 가운데 들어있는 거예요. 이런 거를 보통 우리가 오입 정문이라 그래. 잘못된 게 정문에 들어왔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틀린 게 아니고 이게 그 당시 사람들 전수하는 과정 중에 그 시대 사람들의 해석이라는 거예요. 이게 해석이에요. 일종의. 한열이라는 개념이 여기 들어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 이런 거하고 같아요. 서모라고 하는 증상은 열을 의미해요. 열에 의해서 우리가 정신이 혼미해지는 것을 서모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모라는 말 속에는 증상에는 열이라고 하는 개념이 내포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떠한 한 언어가 몇 개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죠. 자, 서모의 증상이 있으면 어떻게 되죠? 발아나면 안 된다 이런 소리예요. 발아나서 그러니까 마약탕을 쓰면 안 된다 이런 소리예요. 병의의 개념으로서 받아들여야 돼요. 그러니까 자, 서모는 병의의 개념을 가지고 있죠. 표병이 아니라고 하는 거, 이병이라고 하는 거. 또 서모는 열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서모라고 하는 증상에는 병의의 개념과 병성의 개념이 내포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전 사람이 이와 같은 증상을 출현했다고 하는 것은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뜻이하고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떠한 언어에 이중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다. 또는 다중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보면은
상한론의 글쓰기 방식이라든가 이런 것은 굉장히 놀랍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하고 같다고 보면 됩니다. 자, 총각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총각은 뭐죠? 결혼하지 않은 사람이죠. 결혼하지 않은 남자를 지칭하는 거잖아요. 총각이라는 용어에는 어떠한 제도가 내포되어 있잖아요. 또 같은 거예요, 여러분. 예. 마땅히 탕으로서 하를 하고, 여기 하법은 무조건 자 설사를 시킨다는 의미가 아니라 그랬죠. 조혈을 풀어주는 의미도 내포되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죠. 그러니까 합법이라고 하는 것은 해열을 의미하는 거예요. 예. 근데 만약에 소변이 자 편한 사람, 여기서 소변리라고 하는 것은 이게 정상적으로 소변을 본다의 의미가 아닙니다. 예. 요량이 자기도 모르게 많아졌다는 것을 해요. 이것은 병증으로 말한 거야. 병으로. 아, 소변이 편해지는 게 얼마나 좋습니까? 이거는 소변을 환자 스스로가 억제하지 못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예. 소변이 요량이 많이 나가는 사람은 대변이 마땅히 굳어진다. 이것도 당시 사람들의 해석입니다. 중경서가 중경이 됐든지 간 누가 됐든지 간에 고방에는 이와 같은 말이 있어요. 소변의 요량과 대변의 어떤 상관관계. 그러니까 열병이 있는데 소변이 너무 많이 나가면은 대변이 굳는다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인식을 했어요. 그러니까 진액이 한쪽으로 치우쳐지면 상대적으로 굳어진다는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대변이 굳어지지 않았다 할 때는 소변이 예를 들어서 조금 예를 들어서 억제가 되고 소변을 못 본다. 이런 말을 쓰지 않았을 때는 대변이 마땅히 굳어지지 않았다라는 뜻도 됩니다. 그래서 이에 도리어 하리를 하고 맥이 조화를 이루어요. 도리어 하리하고 대변이 마땅히 굳어야 되는데 보니까 반대로 하리를 한단 말이에요. 설사를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맥은 또 조화를 이루었다는 것은 누군가의 어떤 다른 의사가 환약으로 먼저 하법을 썼다고 하는 사실을 알 수가 있다. 그것은 올바른 치료가 아니다. 만약 스스로 하리를 하는 자는 마땅히 맥은 마땅히 미하고 골증이 내포되어야 되죠. 맥미하고 수족이 골랭해야 되는데 이제 맥이 조화를 이뤘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내실이 된 것이니 내실 때문이니 위는 그냥 이럴 때는 뭐뭐 때문이 내실이다 내실이 된 것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보다는 이것은 내실로 인한 것이니 내실 때문이니 이렇게 해석하는 게 더 맞습니다. 이럴 때는 조이승기탕으로 치료한다. 그리고 이제 복잡해요 사실은. 과경 서모자는 13일에 이르도록 병증이 풀리지 않고 서모하는 것을 말한다. 그러니까 과경이라고 하는데 과경 서모라고 하는 데는 이와 같은 뜻이 내포되어 있다. 일반적으로 서모는 내열의 증후이다. 내열이라는 거 병위의 개념으로 말한 거죠. 고로 발안해서는 안 된다. 이것은 가히 하법을 써야 되는 증상이다. 그러니까 발안이 불가하니 병은 표에 있지 않고 리에 있으니 이것으로서 우리는 병위를 알 수가 있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 제가 반복해서 지금 계속 말씀드리지만 어떠한 병증에는 병위의 개념, 병성의 개념, 병독의 개념 이런 게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대변난이라고 하는 건 무슨 의미죠? 병위, 병성, 병독의 개념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증상을 통해서 그와 같은 것을 파악해야지 그냥 막연하게 내열이라든가 내실이라든가 이것은 누군가의 해석이에요. 그러니까 구체적인 병증을 통해 가지고서 이것이 바로 병위를 뜻하고 병성을 뜻하고 병독을 뜻하는구나 이렇게 받아들이면은 우리가 상한론 조문을 공부하는데 훨씬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여기 조문에 가라고 하는 개념은 뭐냐면은 조혈을 풀어주고 진액이 소생하게 되면은 자생하게 되면은 저절로 낫는다. 이런 뜻입니다. 가라는 개념에는 설사라고 이렇게 표기를 했지만 설사를 시키면 낫는다고 했지만 그 그러니까 조실을 풀어주거나 대변을 풀어주게 되면은 이와 같은 생긴다는 거예요. 열이 치료되면서 진액이 자생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합법에 있는 개념에는 설사를 시킨다고 하는 개념에는 단순히 대변을 제거한다는 개념이 아니라 이러한 뜻이 내포되어 있다는 것을 아울러서 염두에 두셔야 된다는 거. 이것으로서 우리는 병성과 병인을 알 수가 있다. 그래서 제가 일찍이 뭐라고 항상 말하면 증상으로서 병이 병성, 병독으로 파악해야 된다는 것이 바로 이와 같은 이유 때문이다. 그러므로서 결국은 또한 이 증상이 한토화의 적증이냐 부증이냐의 그와 같은 증거 이렇게 보도됩니다. 또한 이와 같은 이유이다. 그래서 우리가 그 중경이 언급한 증상에 어떨 때는 의미를 부여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 하고만은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자, 우리가 열병이 생기게 되면은 증상이 굉장히 많이 발생이 됩니다. 그 중에서 중경은 어떠한 특징적인 증상을 몇 가지를 얘기를 했습니다. 서머 증상, 갈증이 있다든가, 그리고 대변의 상태. 이게 왜 그러냐면은 이것을 통해 가지고 궁극적으로 처방을 세워야 된다는 거예요. 자, 다만 서머라고 기술하지 않고 기록하지 않고 특히 이 때때로 서머한다고 하는 것을 기술한 것은 조역의 발작 때문이다. 조열의 발작 여부에 따라서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조열이 발작에 당해서는 서머를 발하고 조열이 잠복해야만의 당해서는 서머증이 발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참 멋있는 말이죠. 조열이라는 의미하고 서머하고 서로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다. 이 시자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열이라는 게 일포소발 조열이잖아요. 그러니까 초저녁 무렵에 여러분 조열이 발작했을 때 서머증이 나타나고 또 다른 시간대에는 조열이 발작하지 않았을 때는 서머 증상이 비교적 완만해가지고 심하지 않은 걸 우리가 이 시자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고로 운운할 시서머라 중경의 깊은 뜻, 미은은 깊은 뜻이라 그랬죠. 여기 있다. 또 그 조열의 상태도 또한 여기에 있다. 시자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뇌에 조열이 있음에 소변 분리로서 자 이와 같은 조건을 갖춰야 돼요. 우리 인체 내에 소위 말해서 소화기라고 해도 좋고 위열이라고 해도 좋습니다. 뇌에 조열이 있는 상태에서 소변의 이와 분리로서 대변이 굳어졌느냐 굳어지지 않느냐를 아는 것은 당시 사람들이 소변 자리로서 진액이 한쪽으로 새어나간다는 거예요. 진액이 어딘가 소변으로 한쪽으로 새어나가기 때문에 대변은 마땅히 굳어졌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게 그 당시 사람들의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해석입니다. 이게 일종의. 이것은 경험으로 얻은 것이 아니면 능히 이와 같이 기술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이것이 여러분 소변 이 분리를 통해 가지고서 대변이 굳어지느냐 또 굳어지지 않느냐를 파악한 것은 맞고 틀리고 문제가 아니라 예전 사람은 이렇게 병증을 봤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가 양명경에 보면은 대변 상태를 논하는 데 있어서 거의 대부분이 소변의 이 분리를 기록했다는 거. 어떤 경우는 여러분 억지로 짜집게 한 경우도 있습니다. 자, 그러므로 조열하면서 열이 있으면서 소변 상태가 억제하지 않고 조금씩 이렇게 흘러내려가면 이것 때는 대변이 마땅해 굳어지는데 그렇죠? 그런데 이제 도리어 설사를 한단 말이에요. 아, 이것은 누군가 다른 의사가 환약으로 합법을 썼기 때문이다. 무릇 자아리자는 보통 우리가 설사하는 사람은 탈진이 되고 기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맥이 미하죠. 맥 미세하고 걸증이 되죠. 이게 일종의 소음병 징후죠. 그런데 도리어 맥이 조화를 얻고 걸증을 일으키지 않았으면 이것은 내실 때문이다. 때문이니 이럴 때는 조이생기탕으로 치료한다. 다만 서머는 일반적으로 서머는 조열의 징후이고 이미 그 실열의 의도가 있으니 그러니까 유열이라고 하는 글자를 유열이라고 하는 말을 찬입하기를 기대하지 않아도 누구나 거기에는 서머라고 하는 증상에는 열이 있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예. 그런데 그 화사로 인해서 온침이라든가 훈증요법에 의해 가지고 서모가 나타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때는 진액이 완전히 진액의 부족으로 열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그것은 화사에 의한 열. 화사 뒤에 가면 이것도 또 나옵니다. 화사에 의해서도 일시적으로 서모증이 발생되어진다는 것은 조문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은 보편적으로 다 그렇다는 게 아니라 확률적으로 조혈의 징후라고 보면 됩니다. 서모증이 있을 때는. 제가 예전에도 여러 차례 봤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환자를 관찰을 할 때 열이 있으면요. 정신이 약간 사람이 없습니다. 그것도 일종의 서모예요. 또한 내실로서 조의 승기탕의 구실로 삼았으나 이것은 사실은 엄격하게 말하면 참보다 이 내실이라고 하는 글자 이것도 위가실 내실 이런 말이 자꾸만 나오는데 이것도 알고 보면은 후세 사람들이 몰래 갖다가 보충해 놓은 말이다 이런 소리죠. 다만 맥화로서 내실로 여기는 것은 그 증거가 부족하지 않은가. 이 같은 표현이 조금 문제가 있는 거죠. 모름지기, 서모, 조혈, 복만, 대변경을 반드시 우리가 살펴가지고서 이것이 내실 때문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러니까 맥만 가지고서 내실이다라고 판단하는 것은 위험하다는 거예요. 자, 뭐 이렇게 조금 서두른 감이 없지 않았는데 저도 이런 거 뭐 그 당시에 환약으로 썼다고 하는 거 이런 조문이 들어가면은 자신이 없습니다. 솔직히 얘기해서. 다만 이제 결과적으로 나타난 증상을 보고서 우리가 조금 확률적으로 가급적이면 이런 경우 서모증이 여기에선 중요한 병이었어서 키포인트이기 때문에 서모를 중심으로 해서 승기탕과 그것이 더 진전이 되었을 때 조의 승기탕을 써야 된다고 하는 것 정도만 저도 뭐 파악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